마이크 테스트 1, 2? 마이크 테스트 1, 2. 안녕하세요. 자, 접니다. 오늘 드디어 과학 수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들 잘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직 1학기가 안 끝난 거 다 알죠? 그래서 1학기를 마저 할 건데,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캐릭터를 골라보자. 과학자의 이모저모 시간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1학기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과학자 캐릭터를 골라서 활동할지 정하게 됩니다. 지금 정한 캐릭터로 1학기는 최소한 1학기는 마저 갈 거니까 캐릭터를 신중하게 골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캐릭터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의 영역 4가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과학은 흔히 물, 화, 생지라고 들어봤나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보고 캐릭터를 고르면 되겠어요. 자, 물리부터 설명 갑니다. 물리란 물질의 운동과 특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빙고를 맞췄다고 초콜릿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이 초콜릿은 날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네, 누구 맞을 수도 있지만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물질이 운동을 하는 거, 또 내가 달리기를 할 때 속력,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거니까 예를 들면 철가루가 자석에 붙는 자기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 같은 운동과 특성을 물리에 다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는 몇 단원이 물리 단원에 속할까요? 네,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빛과 렌즈 부분이 물리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빛이 어떻게 가나 빛의 특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리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물, 화, 생지, 화학을 볼게요. 화학이란 물질의 성질과 구조를 연구합니다. 물질의 성질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같은 거. 이런 고체, 액체, 기체가 물질의 성질이고, 또 성질하면 옛날에 양배추 실험 했던 거 기억나나요? 산성, 염기성 이런 것도 물질의 성질에 속해요. 그리고 성질을 아예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연소라고 있어요. 연소가 태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노래 부를 때 촛불을 켰다가 다시 끄잖아요. 그럼 타고난 그 촛불의 심지가 어떻게 되는지 봤나요? 새까맣게 변했죠. 성질이 변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단원들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물질의 성질이니까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줄어들어 이런 여러 가지 기체에 해당합니다. 이제 생물 볼게요. 생물이란 살아있는 생물의 구조와 특징. 우리 생물, 조작, 생명공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유전자 같은 것도 다 생물에 속하고, 유전자랑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방탄소년단 노래에도 있죠. DNA 이런 것도 생물 또는 생명과학에 속하게 됩니다. 또 생물은 흔히 동물, 이런 동물학도 동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 생물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볼게요. 지구과학이란 지구와 그 주위의 천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먼저 지구 볼게요.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것도 지구과학에 속해요. 왜 지진이 일어났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이런 자연재해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화산폭발 같은 거. 이것도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죠. 또 전반적인 날씨, 오늘은 비가 와요, 구름이 움직여요, 이런 것도 다 지구과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는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지구와 달의 운동 2단원도 지구과학에 속하게 돼요. 이거는 그 주위의 천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멀리 태양계 우주를 바라보는 것도 다 지구과학에 속해요. 그래서 이들의 캐릭터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물리, 짧게 보여줄 거야.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정하게 되는데, 자, 근데 캐릭터를 고를 때 우리가 그냥 생긴 걸로 고르지 않을 거예요. 가장 나의 적성에 맞는 게 뭔지 고를 거예요. 자, 고르는 방법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시끄럽다. 잠깐 넘겨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가장 나의 흥미가 동하는지를 보던지, 아니면 두 번째, 지금부터 선생님이 물, 화, 생지에 속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는 이런 내용들이 가장 재밌을 것 같네? 내가 직업을 하나만 고른다면 이런 직업을 해도 되겠다 싶은 직업으로 고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물리학자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더 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인풋을 받으면은 애칭이 안 되더라고. 이쪽에 AFM 기기가 있어요. 이 헤드를 여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샘플이 여기 올라가 있는데, 이 샘플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이크로 나뉘고 자글자글한 무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문양이 있는지 샘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맞춤 이거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이거랑 네. 이거랑 왜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가 어디서 이렇게 탐지를 하는 거야? 여기서 반사된 게 여기로 들어요. 아 그러면 전에는 왜 안 나온 거지? 이게 되게 엄청. 먹을 거야? 떡볶이? 밥 점심. 네? 그래. 이거 하나에 3천만 원짜리라고 하네요. 네, 잘 봤나요? 다음으로는 화학자, 화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볼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 이걸 넣었어요. 남극에 있는 생물들 연구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교과서 내용이니까 빙하를 지켜라 해서 생명과학 부분 볼게요. 사실 냉정하게 생명과학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 생명과학으로 칠게요.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게 큰 환경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로 꼽힐 만큼 학계에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도 악조건 속에서 남극 빙하 연구에 한창인데요. 연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양예빈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설원.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동토의 땅. 빙하 연구팀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5m 간격으로 빙하 시추 지점을 표시하고 원통 모양으로 잘라 꺼냅니다. 샘플링을 할 장소를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서 1m는 드릴로 눈을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1m를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 지역의 1m짜리 코어를 20개 정도 얻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빙하 중에 유독 푸른빛을 띠는 것은 블루아이스, 청빙입니다. 남극에서 시추한 이 블루아이스 안에는 몇십만 년 전의 온실기체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표면부터 딱딱한 얼음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푸른새로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 남극의 블리자드가 예고도 없이 캠프를 덮쳤습니다. 남극 한복판에 꼼짝없이 갇힌 연구팀과 KBS 취재팀. 체감온도 영하 30도, 초속 30m 강풍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아무리 퍼내도 계속 쌓이는 눈. 급기야 연구팀 텐트마저 눈보라에 무너졌습니다. 정리하신 거예요? 예, 어제 묻혀가지고 어제 텐트 무너졌거든요. 바람 때문에 무너졌어요. 극심한 공포 속 일주일. 날씨가 개면서 빙하 연구를 재개했습니다. 지금 95도에 대략 거리는 70cm. 영광경을 복원해서 시내의 기온 변화나 기후 변화를 제가 연구하게 됩니다. 빙하 연구의 중요성은 지구 온난화 시기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상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처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로 남극 스웨이츠 빙하 연구를 꼽았습니다. 온난화 탓에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스웨이츠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을지, 이로 인해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지 등을 연구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연구에 전 세계 과학자 100명이 참여했는데 한국극지연구소 연구원들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중에서도 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 즉 천문대에서 일하는 과학자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한번 봅시다. 관측실인데 여기는 관측실인가요? 네, 여기 관측실이고요. 이 관측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여기에 있고, 이것도 계속 지금 관측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요거는 이제 하늘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그 카메라 렌즈가 있어요. 천문대 밖에. 그래서 하늘이 맑은지 뭐 상태가 어떤지, 대기 상태가 어떤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밖에 CCTV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 안에 CCTV 네. 제가 기사를 엄청 본 거는 진짜 엄청 큰 망원경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네, 그게 이 안에 있고요. 1m, 네. 직경이 1m인 망원경이에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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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저거는 단차를 위치, 이쪽 부분에 보시는 주점이 있어요. 거울. 이게 반사 망원경인데요. 거울을 사용해서 빛을 반사시키는 식으로 쓰는 망원경인데, 여기에 이제 1m짜리 거울이 있고요.
그 빛이 저쪽으로 반사됐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빛을 모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관측할 때 좀 우리가 관측할 때는 이 부분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요. 아 여기 이렇게 약간 빛처럼. 책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엄청 감동받은 문구 중에 별을 알기 위해서 하늘을 보기 전에 거울을 보면 우주는 나에게 최하의 우주. 아 제가 문장을 다 외웠으면 좋았겠지만 그 문장도 혹시 연관성이 그 거울 없나요? 아 진짜 엄청 실제로 보니까 엄청 온전하네요. 정말 경이로운 현장 아닙니까? 캐릭터면은 외국 같은 데서는 그냥 아마추어들이 쓰는 수준의 사실은 굉장히 작은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도 물론 이제 연구용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주로는 이제 교육용으로 설치한 거고요. 그래도 성능은 한국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에 속합니다. 굉장히 잘 돌아가요. 네. 아, 저 궁금한 것 따로 있어요. 이게 그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를 거기다가 볼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멀리 있는 별까지 혹은 훨씬 더 어두운 별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m 망원경이니까 아무래도 아주 멀리 있는 거는 보기가 어렵고 또 서울 하늘 자체가 그다지 관찰하기에 좋은 하늘이 아니라서 주변에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주변에 빛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망원경이에요. 일반인들도 물론 많이 와서 이제 견학을 하시는 기회가 있고요. 물론 이제 학교 천문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아주 작은 프로젝트 하기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망원경입니다. 봐보실 수 있어요. 망원경 혹시 얼마나요? 정확한 액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10억이거나 20억이거나. 여기에 사실은 원래 여기 어딘가에 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렌즈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개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전축 기기들을 달았기 때문에 컴퓨터로만 처리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직접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 종류의 과학자에 대해 봤어요. 총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지구과학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링크 있죠? 아, 지금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따로 이 학습터에 올려놨어요.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나는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서 할지, 나라면 어떤 과학자가 될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구글 설문지 들어가서 캐릭터 고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날이라서 좀 적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